제목 잠 줄이면 뇌가 썩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벌어지는 충격적인 전쟁.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털어놔 봅시다. 어젯밤 몇 시에 주무셨나요? 침대에 누워서 자야지 하면서도 스마트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숏폼 영상을 무한으로 넘기다가 새벽 1시, 2시를 훌쩍 넘기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참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잠을 많이 자면 게으른 사람, 의지박약 취급을 받고, 잠을 줄여서 공부하고 일하면 성실한 사람,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심지어 잠은 죽어서 실컷 자면 된다라는 말이 명언처럼 돌아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뇌과학자가 들으면 뒷목을 잡고 쓰러집니다.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릴까요? 잠을 죽어서 자는 게 아닙니다. 잠을 안 자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죽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내 머릿속의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면서 말이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까무룩 잠이 든 그 순간 뇌 속에서 벌어지는 마치 SF 영화보다 더 치열하고 충격적인 대청소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당장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베개에 머리를 파묻고 싶어서 안달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럼 미지의 세계, 우리 뇌 속의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가장 먼저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부터 풀어야 합니다. 도대체 인간은, 아니 지구상의 모든 동물은 왜 잠을 잘까요? 생각해보면 잠만큼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행동도 없습니다. 야생의 세계를 상상해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무려 8시간이나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짝짓기도 못하고 새끼를 돌보지도 못합니다. 무엇보다 호랑이나 사자가 다가와도 전혀 모르는 완전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험한 행동은 진작에 도태되어 사라졌어야 정상입니다. 잠을 안 자는 돌연변이가 나타나서 남들 잘 때 사냥하고 번식했다면 지구를 정복했겠죠. 그런데 조물주는 혹은 대자연은 왜 수억 년 동안 이 잠이라는 시스템을 없애지 않고 모든 동물에게 강제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연구했죠. 그리고 불과 10여 년 전 2012년에 드디어 그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켄 네더가드 교수가 발견한 이 비밀의 열쇠는 바로 청소였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일하면 필연적으로 쓰레기가 나오죠. 우리 몸의 세포들도 에너지를 써서 활동하면 반드시 노폐물이라는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다행히 우리 몸에는 아주 훌륭한 하수도 시스템이 깔려 있습니다. 바로 림프관이라는 겁니다. 근육이나 간, 콩팥에서 나온 쓰레기들은 이 림프관을 타고 흘러가서 땀이나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학계를 뒤집어 놓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고 전체에 따라서 쓰레기도 가장 많이, 가장 독한 걸 뿜어내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네, 바로 24시간 풀가동되는 뇌입니다. 그런데 뇌를 해부해 봤더니 뇌에는 이 하수도인 림프관이 없는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수도가 없으면 뇌가 만든 그 엄청난 양의 독성 쓰레기는 도대체 어디로 갈까요? 그냥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걸까요? 그럼 뇌가 쓰레기장이 되어서 썩어버릴 텐데요. 여기서 뇌에 소름 끼치는 생존 전략이 드러납니다. 뇌는 낮 동안에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일단 구석에 밀어둡니다. 그러다가 주인님이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 뇌는 변신을 시작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뇌세포들이 자신의 크기를 60% 정도로 확 쪼그라뜨립니다. 마치 다이어트 하듯이 몸집을 줄여서 세포와 세포 사이에 빈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꽉 막혀 있던 도로를 뚫어서 길을 터주는 거죠. 그러면 그 빈틈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아주 맑고 깨끗한 세척액이 마치 고압 살수차처럼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물이 뇌의 구석구석을 씻어내면서 하루 종일 쌓인 찌꺼기들을 싹 쓸어 내려갑니다. 이 기가 막힌 시스템을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때 씻겨 내려가는 쓰레기의 정체는 뭘까요?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것들은 뇌세포가 활동하면서 만든 부산물인데 아주 끈적끈적하고 지독한 독성 물질입니다. 이게 제때 청소되지 않고 뇌에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뭉쳐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를 플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멀쩡한 뇌세포를 찔러 죽이고 뇌의 신경회로를 끊어 놓습니다.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암보다 더 무서워한다는 자신을 잃어버리는 병,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요. 이 뇌청소차는 오직 우리가 깊은 잠숙면을 잘 때만 시동이 걸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있거나 잠을 얕게 자면 뇌세포가 다시 팽창해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청소차가 진입을 못하는 거죠. 결국 나 오늘 시험 기간이라 밤샜어. 야근하느라 3시간밖에 못 잤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 오늘 내 뇌 속에 치매 유발 물질을 그대로 방치해뒀어. 내 뇌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있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에이, 하루 이틀 못 잔다고 바로 치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당장은 아니죠. 하지만 그 대가는 즉시 나타납니다. 혹시 잠 못 잔 다음날 별거 아닌 일에 버럭 화를 내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식욕이 폭발해서 라면이나 빵을 허겁지겁 먹은 적 없으신가요? 이게 다 뇌가 고장났다는 신호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인 전두엽의 기능이 꺼져버립니다. 대신 공포와 본능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짐승처럼 본능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잠 못 잔 사람이 예민하고 까칠한 건 성격 탓이 아닙니다. 뇌 기능이 마비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비만입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잠 안 자면 절대 살 못 뺍니다. 100% 장담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주인이 안 자고 깨어있네? 에너지가 더 필요하겠구나. 그러면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을 줄이고 식욕을 폭발시키는 호르몬인 그렐린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치킨, 족발, 라면 같은 고칼로리 음식이 미치도록 당기는 겁니다. 충분히 잤으면 안 먹었을 칼로리를 잠을 안 자서 먹게 되는 거죠. 잠만 푹 자도 살이 빠진다는 말 거짓말이 아닙니다. 자, 그럼 이제 무조건 오래 누워 있으면 되나요? 라고 물으시겠죠. 아니요. 양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과 질입니다. 수면은 그냥 스위치를 끄듯이 푹 꺼지는 게 아닙니다. 잠에도 건축물 같은 정교한 구조가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세탁기 코스랑 똑같습니다. 세탁기를 돌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물을 채우고 불리죠? 그 다음엔 세탁통이 마구 돌아가며 때를 뺍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깨끗한 물로 헹구고 탈수까지 해야 빨래가 끝납니다. 우리 잠도 똑같습니다. 처음엔 얕은 잠으로 시작해서 아주 깊은 잠인 비렘수면으로 쑥 떨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뇌세포가 쪼그라들고 청소차가 돌아가는 때를 빼는 시간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꿈을 꾸는 렘수면을 겪습니다. 이 렘수면은 뇌의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치유하는 헹굼과 탈수 시간입니다. 이 한 세트가 돌아가는데 대략 90분이 걸립니다. 우리가 아침에 와 진짜 개운하다 라고 느끼려면 하룻밤에 이 세탁 코스가 4번에서 5번은 돌아가야 합니다. 90분 곱하기 5번 하면 대략 7시간 반이 나오죠? 의사들이 괜히 7시간 8시간 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탁 코스를 다 돌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4시간만 자고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그건 세탁기가 한창 때를 빼고 있는데 혹은 탈수도 안 했는데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기분이 찝찝하고 하루 종일 짜증이 나는 겁니다. 빨래가 덜 됐으니까요. 자, 잠이 이렇게나 중요한데 우리 주변에는 이 소중한 잠을 망치는 3대 악당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저지르는 실수들입니다. 첫 번째 악당 바로 술입니다.
저는 잠이 안 와서 술 한잔하고 잡니다. 자기 전에 와인 한 잔은 약이라던데요. 이 말 들을 때마다 수면 전문의들은 가슴을 치며 답답해합니다. 술 마시면 잠이 빨리 드는 건 맞습니다. 기절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건 의학적으로 수면이 아니라 마취 혹은 진정 상태입니다. 뇌파를 찍어보면 정상적인 수면 파형이 나오지 않습니다. 알코올은 뇌를 마비시켜서 의식을 잃게 할 뿐, 아까 말씀드린 그 뇌 청소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뇌와 간은 밤새 야근을 해야 합니다. 청소하러 들어온 청소부들에게 술을 먹여서 다 뻗게 만든 꼴입니다. 게다가 술은 기도를 늘어지게 해서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고 이뇨 작용 때문에 새벽에 화장실을 가게 만듭니다. 술 마시고 잔 다음날 10시간을 잤는데도 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가 깨질 듯한 이유? 간단합니다. 뇌는 어젯밤에 1분도 쉬지 못했거든요. 술은 수면제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수면 파괴제입니다. 두 번째 악당 빛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 우리 뇌 속에는 식교차 상액이라는 아주 오래된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을 보고 지금은 낮이구나, 밤이구나를 판단합니다. 수만 년 전 원시인들은 해가 지면 잤습니다. 밤에는 빛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현대인은 어떤가요? 밤 11시, 12시가 되어도 눈앞에 스마트폰이라는 강렬한 태양을 띄워놓고 있습니다. 뇌는 대혼란에 빠집니다. 파란 빛이 들어오네? 아직 대낮인가 봐. 자면 안 되겠다. 그러면 뇌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립니다. 졸리게 만드는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잠이 안 오죠.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보면서 왜 잠이 안 오지? 하는 건 뇌한테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면서 빨리 자 라고 소리치는 것과 똑같은 모순입니다. 적어도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침실 조명을 어두운 주황색 등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악당, 오후의 커피입니다. 커피 정말 맛있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끈질긴 생명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카페인의 반감기, 즉 몸속에서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5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후 4시에 졸리다고 믹스커피나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다. 그러면 밤 10시, 11시가 되어도 그 커피의 절반 분량은 여전히 살아서 여러분의 뇌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며 뇌세포를 두들겨 깨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만 자는데? 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계시죠?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납니다. 본인은 잔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깊은 잠섭하 수면에 들어가지 못하고 얕은 잠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 좋은 꿀잠을 원하신다면 점심 식사 이후에는 커피를 딱 끊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문제점만 지적하면 재미없죠? 지금 당장 오늘 밤부터 꿀잠을 잘 수 있는 돈 한 푼 안 드는 기적의 수면 비법 2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비법, 체온을 속여라입니다. 사람은 체온이 평소보다 0.5도에서 1도 정도 뚝 떨어질 때 강력한 졸음을 느낍니다. 아기들 졸릴 때 보면 손발이 따뜻해지죠? 그게 몸의 중심부, 열을 팔다리로 보내 밖으로 빼내면서 심부 체온을 식히는 과정입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 1시간 반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세요. 더우면 잠이 깬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우리 몸은 뜨겁네? 빨리 열을 식혀야겠다. 하고 혈관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오는 순간 열이 밖으로 확 빠져나가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뚝 떨어집니다. 바로 그때 뇌는 체온이 떨어지네? 밤이구나. 잘 시간이구나. 하고 착각을 일으켜서 멜라토닌을 뿜어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 전 족욕도 같은 원리로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비법, 아침 햇빛은 공짜 수면제입니다. 이건 불면증 치료의 제일 원칙입니다. 밤에 잘 자려면 밤에 노력할 게 아니라 아침을 잘 보내야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커튼을 확 젖히고 창문을 열어 1분이라도 햇빛을 눈에 담으세요. 실내 전등 비조백 룩스와 밖에 햇빛10만 룩스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강렬한 아침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의 생체 시계 태엽이 감기며 기상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약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기상했으니까 정확히 15시간 뒤에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발사해. 아침 7시에 햇빛을 보면 밤 10시나 11시쯤 되면 자연스럽게 눈꺼풀이 무거워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낮에 햇빛을 안 보고 어두운 실내에만 있는 건 뇌의 시계를 고장내는 지름길입니다. 점심시간에 20분만이라도 밖으로 나가 산책하세요. 그 20분의 산책이 오늘 밤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을 너무 우습게 봅니다. 잠은 게으름의 상징이 아닙니다. 인생의 낭비도 아닙니다. 잠은 내일을 살아가기 위해 뇌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며 정비하는 시간이고 치매라는 무서운 병을 막아주는 유일한 해독제이자 백신입니다. 나폴레옹이나 에디슨이 하루 4시간 자고 성공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부러워하지 마세요. 현대 뇌과학자들은 그들이 아주 희귀한 유전자를 가진 쇼트 슬리퍼였거나 아니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대망상과 조증을 앓았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뇌를 가진 사람들은 푹 자야 성공할 수 있고 푹 자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스마트폰 충전기만 꽂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친 뇌도 충전기에 꽂아주세요. 잘 자요, 굿나잇이라는 말은 사실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라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이 담긴 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맨날 잠 못 자서 피곤해하고 예민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그 사람의 뇌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한국인의 고질병,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과 혈관 청소 이야기로 더 알차고 재미있게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걱정 없이 푹 주무세요.